테러 센터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테러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사건 관련해서 첫 보고를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대테러 센터에서 사건 당일날 10시 56분에 경찰청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저희들 업무 핸드폰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누구요? 경찰청 상황 근무자입니다. 네. 근무자 누구요? 그거는 제가 인적사항은 그 인적사항 얘기하셔야죠.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여적 확인이 안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적사항은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제를 보면은 센터장 밑에 대테러 정책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이 대테러 정책관으로부터는 보고가 이렇게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테러 정책관은 국정원 직원 맞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국정원인 건 맞네요. 국정원들이 보통 신분을 밝히지 국정원 않으니까. 직원들이 저희 센터에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법적으로 지금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보죠. 1보하고 2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고받은 1보는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1보가 소방에서 이제 제출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대테러 종합실에서 이제 2보가 나오는데 보고 받으신 건 1보입니까? 2보입니까? 1보도 보고받았고 2보도 보고받았고 1보도 보고받았고 2보도 보고받았는데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여기서 보시면 네네. 여기서 보면 소방에서는 이제 괴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2보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자로 받은 2보에서 보면 60, 70대 노인이라고 해서 약한 사람이 소유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보에는 그 소방에서 얘기한 거죠. 목 부위 1.5cm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목 부위 1cm에다가 경상이라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맞죠? 예. 아니 맞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상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 소방 보고서는 센터에서 받은 바 없습니다. 아까 저희들은 1보, 2보를 다 받으셨다면서요? 경찰청 1보와 2보를 받았습니다. 그 소방 거는 아예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소방 것은 요번에 저희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소방이 네네 그렇습니다. 소방이 여기에서 어떻게 관찰했는가가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방이 여기서 보고를 안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모든 사건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대테러 여기에서요. 네네네. 지금 우리가 계속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에서 얘기한 거하고 경찰에서 제보한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찰청장님하고 그때 윤원근 경찰청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여기에선 소방에서 판단한 것에 기초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우리가 물었을 때도 그렇고 경찰청장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맞죠? 네. 대답하시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달랐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주 명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왜 달라졌는지? 근데 소방 1보는 제가 확인을 하니까 부산 소방 그쪽에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이 직접 관찰을 한 거고 아마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예. 그리고 경찰청장님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소방에서 관할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여기서도 보시면 현장에서 발견된 양날이 날카롭게 갈라진 흉기가 발견됐는데도 대테러 2보에는 과도라고 얘기됐습니다. 과도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건 누가 보기에도 과도가 아니었잖아요. 거기 또 보면 셔츠가 피로 뒤범벅되었음에도 출혈량이 적은 상태다라고 굳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2보에는. 이런 식으로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그럼 대테러 종합센터에서는 어떻게 이 달라진 것에 대한 판단과 조사를 했는지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기 떠 있는 2보는 경찰청으로부터 저희들 시스템이 현재까지 해온 절차를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 온 원문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테러 종합 상실 요것만 탁 집어넣고 주요 이제 우리 내부 간부들에게 배부하는 것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이거를 네네. 내보냈잖아요. 2보를 내보냈잖아요. 근데 2보에 근거해서 내보냈는데 안 내보 가장 기준이 되는 네네. 거하고 1보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이건 테러 사건으로 대통령이 일찍 규정하셨죠. 맞죠?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사건이고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오보를 전달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내부 조사는 어떻게 됐냐라는 거 지금 계속 묻고 있는데 조사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첫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1.5cm 아마 그 말씀에 대해서 왜 확인을 안 정상이 들어갔고 네네네. 여러 가지 왜곡이 이뤄졌잖아요. 초기에 가장 중요한 판단에서 엄청난 왜곡이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국정원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입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조작, 왜곡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물걸레 성수했던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언론도 통해서.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10시 53분경에 현장에 남아있는 피를 닦은 흔적이 있고 벌써 이제 닦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1시 5분경에는 경찰이 물걸레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건 현장 훼손한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테러 상황이면 사건 조사 현장 보존의 주도권이 대테러 대응센터가 가지죠. 테러 사건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응센터가 가지죠. 이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국정원 배치했습니까? 테러 사건이라는 그 사건 현장에 국정원 배치했습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그 당시에는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없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테러 대통령께서 사건으로 규정을 했고 대테러 사건 이게 열렸잖아요. 열렸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것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주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국정원이 포함된 이 대테러 종합실에서 네, 충분히 축소 왜곡에서 누가 주도했는가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경찰이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도적이고 너무 직접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테러라고 정의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테러라고 이제 정치 테러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렸느냐?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용어에는 상대방의 공포를 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럼 정치 테러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목적 또는 공공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아주 적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테러 센터장 입장에서 테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면서 그 이후의 행동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테러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적극 개입을 해서 총리님이 그때 테러 대책 위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다 하는 거는 국가정보원 대테러 합동 조사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예,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네. 예, 그럼요. 예, 다른 분들이 또 질의하시면 되는 답변. 예, 답변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갑니다. 무조건. 거의 여기 서현역도 그렇고 다 갑니다. 거기서 테러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테러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테러라고 판단이 딱 되는 순간에 테러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는데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에 있어서 차이점은 그때 이제 초동조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초동조치는 누가 하느냐? 경찰 사건대책본부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테러라고 판단을 딱 되는 순간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용 역량 지원 측면에서 평상시 사건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 테러 방지법 보시면은 경찰청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군 특공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러란 것은 대단히 이걸 만약에 빨리 판단해버리면 군 특공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청장이 원하면. 두 번째는 테러 방지법상의 이제 테러 단체를 만약에 피의자가 테러 단체를 조직했다 또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일반 살인 미수는 가중처벌되고 거기 테러 방지법으로 되는 건 없고 세 번째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위로금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전례는 딱 한 건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나 또는 정치권에서 정치 테러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의 정의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걸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센터에서 그러면 그때 뭘 했느냐 하면은 그냥 내부 간부진만 공유했습니다. 내부 간부진.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대테러 관계기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그다음에 방첩사 테러 위협 대응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와가지고 일보를 경찰청으로부터 그 국정원도 상황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보가 이제 상황 보고서가 오니까 국정원에서 이거 뭐냐 너희들도 알고 있냐고 우리 체크가 와서 그러면 우리 실시간으로 잘 공유하죠.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은 테러가 발생하면 바로 합동조사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에도 보면은 이런 문자를 이용해서 보고는 800여 건이 들어왔고 국정원에 70여 건 정도 요청이 있어서 제공하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 시스템인데 그런 단계로 진행됐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김혁수 센터장님 있잖아요. 네네. 우리 윤희근 총장께서는 경찰 보고를 대테러센터한테 올렸는데 네네. 거기서 취합해서 거기서 나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은 경찰에서 보고한 걸 그대로 해서 밑에 대테러센터만 넣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대테러 종합 상황실 아, 보고만 그러니까 그 이름만 넣어갖고 나간 거예요? 그 이름만 나간 것보다 그럼 경찰 보고를 그대로 내보냈다 네, 이거예요? 그대로 1보 2보는 근데 그대로 윤희근 총장님 얘기는 그때 경찰에서 올린 자료를 대테러센터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다시 가공해서 나갔다 이렇게 그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근 총장님?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뒤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센터장 말씀하시는 대로 예. 소방으로부터는 별도 보고 라인이 아마 없나 봐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서 보낸 그 문자 보고를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밑에 이제 발신처만 대테러 센터로 이렇게 바꿔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대테러라는 걸로 규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내부에 보고를 하고 이러면서 네. 그게 가장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 사건 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럼 월권을 행사한 겁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테러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 규정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네. 그럼 그런 식으로 보고를 날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내부 간부진하고 그다음에 간부진이든 관련 기관에- 어떻든 일단 그게 공식적으로 퍼졌고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그러니까 권위가 거기에 확정되면서 단순히 경찰 발포 이상의 의미들을 갖게 됐잖아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논쟁 그러면 그때 이 보고가 될 때 이 소방에서 올라왔던 보고는 같이 첨부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은 첨부되지도 않았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권을 행사한 거네요. 규정도 안 내려놓고 이렇게 했다면. 저기 윤희근 청장님, 이제 뭐 정치 테러가 벌어졌는데 경찰이 이제 신상 과거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서 그 수사를 총괄하는 손재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복했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주문을 했다는 겁니까? 누가 주문한 겁니까? 청장님이 하셨습니까? 총리실입니까? 그 의원님 말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네. 손재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네. 계속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문 누가 한 거냐고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데요. 네, 그-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아니,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은 이걸 네. 갖다 해서 그러니까 이 경찰의 이 이제 수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테러범의 신상 과거 행적에 관련한 질문을 할 때 계속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문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테러범이 범행 성공 여부에 따라 이게 성공이라는 게 이제 죽음인 거죠. 살인을 이제 암살을 했었을 경우의 결과인데 여부에 따라 편지를 가족 외에 5곳에 발송해 달라고 공범자에게 요청했죠. 그런 내용 수사 내용에 저희가 아마 발표를 한 것으로 네. 제가 아는데. 근데 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5곳의 수신자.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 말씀드릴 수 없으면 이 사람들하고 지금 제대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사 왜 이 사람 과정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발표는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수신자 5곳과 관련해서 왜 이쪽에 보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수사 단계에서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로 더 추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네. 그건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아마 수사 단계에서 저희도 확인을 했고 또 검찰 단계에서 추가 확인을 하면 기소 이전까지는 아마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보면은 저희가 확인한 부분들은 거의 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글쎄요, 그 밝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아시든 공범 수사에 관해서 계속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 다섯 곳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수사가 진행돼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아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과 발표 때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